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테슬라와 머스크 계열 기업 소식을 보면 겉으로는 단순한 뉴스 같지만 톡을 들여다보면 꽤 복잡합니다. 어떤 날은 AI 투자로 시가총액 폭등, 또 어떤 날은 전기차 본업 실적 흔들리라는 분석까지 나오죠. 오늘은 헤드라인에는 잘 안 뜨지만 최근 테슬라와 머스크 계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한내 모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움직임, 기술 AI, 국내외 판매 실적, 혁신 사례까지 모두 포함해서 테슬라의 최근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애쉬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 주식 27,000주, 약 1160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사실 단순 매도 소식만 보면 투자자가 테슬라를 불신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시우드가 동시에 5년 내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라는 장기 낙관 전망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기적으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현금화 목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 426달러로 장기 목표가 2,600달러라면 약 6배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수익 실현과 장기 성장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면 단기 매도 후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투자 심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기술과 미래 사업 기대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AI 기반 사업 방향성을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 시가총액이 약 90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만 볼 수 없어요. AI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의 변화가 아니라 모빌리티, AI, 에너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석가들은 전기차 펀더멘털이 약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기술 투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 자동차 판매 실적과 핵심 사업 성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기술 기대감만으로 시총이 급등하는 상황, 과연 안정적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감 기반 투자와 실제 실적 기반 투자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실적은 어떨까요? 한국 시장을 보면 테슬라가 올해 국내 판매 5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10배 증가한 수준이죠. 이건 단순 해외 판매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력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도 확대 중인데요. 이런 판매 성장은 브랜드 신뢰 강화, 충전 인프라 확대, 서비스망 확장 등과 맞물려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경쟁사 전기차 출시 속도와 충전 인프라 부족, 차량 공급과 서비스망 확대 문제 등 제약이 존재하죠. 국내 판매 5만 대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실제 판매 데이터와 투자자 기대 사이의 간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테슬라가 아닌 머스크의 다른 계열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린컴퍼니가 최근 푸르프록 TBM 터널 굴착기에 혁신적인 기능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바로 재사용성입니다. 즉 터널 굴착기를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장기적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단순히 지하터널 시공을 넘어 도시 인프라와 교통 혁신을 위한 기술적 실험인 셈이죠. 머스크 계열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 전략, 바로 효율과 혁신 동시 추구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자동차 회사만 해도 기술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고민하는데 터널 굴착기까지 이런 전략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도시 인프라 사업의 비용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 혁신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현재 복합 실험체 상태입니다. 기대감, 성장, 혁신, 시장 현실이 모두 얽혀있어 단순히 주가 상승 하락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죠. 단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 흐름과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소비자라면 브랜드와 기술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결국 테슬라는 기대와 현실, 투자와 실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기업입니다. 단순 뉴스보다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테슬라와 머스크 기업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